네, 이제 28일이죠. 28일.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그 종목 상담을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댓글 잠깐 올라온 것만 봐도 많은 분들이 정말 개별주에 묶여서 고민들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그 전체적인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 네. 시장의 어떤 상황을 먼저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개별 네. 종목으로 들어가죠. 네, 지난주에도 그때 한번 코스피 한번 봐드렸었는데요. 그때 그어놓은 손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때 상단 여전히 지금 막혀 있는 모습이죠. 지난주에 그어드린 손인데 여기도 계속 막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도 한 3,180선 정도 지지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이 3,140에서 3,150 정도 말씀드렸었고, 이제 최대한 조정 많이 받으면 이제 3,100이 깨지는 수준이면 한 3,080 정도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21선이 우상향해서 잘 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조정입니다. 거래량이 좀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오늘 음봉 상태로 끝났죠. 이제 거의 뭐 시가가 고점이고 이제 종가가 저점인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좀 좋지 않은 상태, 조금 약간 확대해서 봐드리면은 지금 보시면 5일선하고 11선이 지금 깨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11선 정도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한 3,200 언저리 살짝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추세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3,200을 빠르게 넘어주면서 다시 고점 재돌파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서 빨리 확인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요한 거는 3,200선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장중에 3,200선을 계속 회복 시도하다가 되밀리면서 21선이 깨지면 추가적인 조정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한 3,140 정도, 이 정도까지. 뭐 여기서도 지지가 안 되면 3,100에서 3,080 수준 조정 올 수 있다고 보고서 매매하는 게 맞겠죠. 이거는 기술적인 분석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 천스닥이 깨졌어요. 그래서 오늘 998.27포인트, 꽤 많이 빠졌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지금 2.23%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그러네. 네,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음봉이 강렬하게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 계속적으로 여기서 시도를 하는데, 돌파 시도를 하는데, 여기 1030 정도 되겠네요. 1030, 이 정도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헤매죠. 여기 보시면 하루, 이틀, 사흘 정도. 뭐 여기까지 따지면 거의 한 일주일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돌파 시도하다가 돌파 실패하고 음봉 나오면서 어저께 좀 시장 코스닥 좀 찜찜하다 했었거든요. 반도체 종목들이 확 무너지면서 밀려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여지없이 오늘 깨졌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좀 요런 모양 좀 많아요. 21선이 이게 살짝 깨지거나 아니면 요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종목들, 거의 뭐 60에서 언저리까지 살짝 다가선 종목들도 많이 있어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서 그런 비슷한 흐름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여기 21선 정도가 여기 직전 여기 고점 여기 보이시죠? 여기 고점이랑 맞닥뜨려진 자리가 지금 21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0을 다시 또 이번 주 안에 빨리 회복해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아시다시피 바이오 아니면 반도체 이 두 개가 강하게 움직여야지만 지수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섹터의 힘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다음 주 아직까지 추세가 우상향하는 흐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차 상승하고 조정받고 2차 상승하고 지금 이제 3차 상승 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디가 고점일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21선이 깨진 부분은 좀 좋지 못하다. 다만 이제 거래가 원사이드하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 항상 뭐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차트 보는 거 설명드렸었는데요. 이게 음봉이 길 때는 이 중간 정도 딱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간 정도 딱 보시면은 이 중간 정도가 가격대가 약 한 1000, 한 9, 8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가 그냥 제가 이 장대 음봉에다가 중간에다가 줄을 그었는데 알고 보면은 이 옆으로 가면은 여기 십자봉 같이 꼬리 달린 가격대,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이랑 딱 맞물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1008, 9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를 갖다가 차후에 반등 시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되밀리면서 오늘의 저점에 다시 깨진다라면은 60일선까지도 좀 기다리는 투자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기술적으로 분석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차트 상으로는 일단 분위기는 좋진 않네요.
뭐 단기 고점 찍고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 매물을 어떻게 잘 소화해 주는지가 앞으로의 추세에서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해 주신 그 종목들 가운데서 일단 대형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소형, 중소형주, 그다음에 또 대형주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단 그 현대모비스 네. 그때 이제 또 우리 박 부장님이 30만 원 밑에서는 뭐 좀 계속 모아 나가는 것도 괜찮다 얘기하셔서 또 사셨다라는 분도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좀 그림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계속 네. 밀리는 것 같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네.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 실적 발표하고 깨지기 시작했죠. 제가 네. 그때도 좀 매수하는 타이밍을 실적 발표 구간,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 달 말까지 계속 자사주가 매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모비스가 생각보다 매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연기금 매도 그냥 정말 눈만 뜨면 팔고 있죠. 여기 뭐 이 기타로 잡히는 것들은 전부 자사주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아, 네. 네, 기타는 자사주라고 보면 되고 지금 기금 쪽, 그다음에 사모펀드도 매도 많이 나오고 있죠. 투신도 마찬가지, 보험도 마찬가지, 다 외국인도 마찬가지, 개인만 열심히 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쪽에서만 본다라면은 사실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실적이 안 나온 상태 속에서 현대차가 또 이제 5월 달에도 또 약간 생산 중단이라든지 뭐 쉬어가는 그렇죠.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매출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우려하는 좀 매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중장기적으로 모아가기는 오케이지만 지금 현재 상태 속에서 현대차의 이제 생산 재개 여부라든지 아니면 계속적인 지속적인 생산 여부, 그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런 공급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월 말 정도면 일정 부분 좀 해소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그때는 뭐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로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실적이 조금 기반이 돼서 주가가 좀 많이 조정받고 있죠. 지금 최근에 보시면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늘으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하락 초기에 거래량이 처음 늘었을 때는 던져도 상관이 없는데 다 얻어맞고 나서 이제 던지면 거기가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그게 매수세가 들어와서 많을 수도 있고 손절매가 몰려들면서 투매성으로 거래가 많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닥도 마찬가지, 꼭지점도 마찬가지 거래가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비스도 보시면 여기 이날 그 전날 양봉에 십자봉일 때도 거래가 상당히 많죠. 그러네요. 그 다음날도 거래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3번의 연속의 고점 돌파 실패하고 나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여기서 좀 터지면서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또 지금 거래가 좀 늘고 있다라는 점,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요번 주만 좀 고생하면 뭐 현대 모비스도 어느 정도 급하게 막 던져야 되는 매물들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 수 있겠다. 다만 이제 5월달 이제 매출에 진화되는 부분들, 뭐 이제 현대차 연관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60일선이 꺾였죠. 60일선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20일선도 올라오다 말고 지금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아래로 약간 방향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내려오면서 21선이랑 크로스가 나면은 많이 빠진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이걸 빨리 살려야 되려면 결국은 주가가 30만원 부근에 올라와서 움직여줘야지만 이게 터닝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30만원대로 회복하려면 뭔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으로는 쌀 때 모아두는 거는 맞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럼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들 뭐 사실 하반기로 좀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이 예정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이긴 한데 근데 대형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쌀 때 못 사놓으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살 기회를 안 주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지금 그냥 차트로만 분석드리면 여가격대가 지금 보시면 제가 이 가격을 어디다 그었냐라고 딱 생각하신다라면은 뭐 직전의 고점 여기 보시면 여기죠. 여기 고점에다가 그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 또 그었냐 하면요.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대 보시면 현대모비스는 저는 사실 한 27만 원대만 들어오면은 좀 많이 싸다라는 생각을 하는 지난번에도 27만 원대에서 튀었는데요. 여기서 근데 이 저점이 지금 깨졌지 않습니까? 근데 27만 8천 원이 저점이었었는데 이 가격이 깨진 상태예요. 오늘 27만 7,500원이니까 500원 깨졌네. 네, 500원 깨졌는데 뭐 내일 어떤 반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전 저점 부분까지 내려왔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고 최대로 조정받을 수 있는 가격은 한 27만 원 초반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차트 좀 말씀드렸지만
60일선이 좀 꺾여 있기 때문에 이 60일선을 좀 되돌리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흐름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일정 부분 30만 원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업다운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이것도 좀 돌아갈 거라 생각하는데 시간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지지선은 한 27만 원 정도 보유하신 분들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격이 깨지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긴 한데 이 27만 원이 깨지면 25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27만 원이 깨지고 25만 원까지 내려가는 조건은 뭐 자동차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뭐 안 좋은 부분이 나타날 텐데 그거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꺾여 있는 60일선이나 20일선이 좀 데드 크로스가 나는 시점 그때는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 시점은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좀 대형주들은 좀 분할 쪽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만 원을 계속 지지하는지 좀 보시고 이번 주 흐름 조금 챙겨보시면서 좀 분할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안 좋다고 생각 안 하고 있고요. 하반기로 가면 조금씩 좋아질 수 있겠다. 최악이 뭐 한 5월달 정도까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다만 이제 반등할 때마다 나는 못 견디겠다. 일단 팔고 딴 거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30만 원을 좀 최대 저항대로 생각하시면서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대형주는 어디가 단타로 하기에는 좀 무거운 종목들이라.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일단 근데 현대차, 전방 산업인 현대차가 좀 좋아야 되겠죠? 그렇지, 맞습니다. 현대차도 한번 볼까요? 현대차는 그래도 좀 먼저 빠지고 나서 네, 오늘 조금 오늘은 버텨주는 반등을, 모습이죠. 네. 모비스보다는 좀 난 것 같아요. 그래도 현대차도 지금 이미 60일선이 꺾여 있는 상태고 이 꺾여 있는 60일선을 지금 계속 돌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제가 그때 종당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고생을 했었었는데 빗선을 오늘 다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신다라면은 뭐 요런 조세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여기쯤에다 그거 보면은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대차 단기로는 좀 하락 추세선 안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하락 추세선을 조금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변화가 필요한데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생산 재개가 좀 되는 부분들, 차량용 반도체가 좀 해소되는 부분들. 다만 여기 보시면 현대차는 지금 이 하락 추세선 하단에서는 지금 지지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올라왔고 지금 계속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때 한 말씀드린 대로 한 22만 원. 그 다음에 뭐 21만 원대 들어가면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이제 갭이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메꾸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갭을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좀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요. 방향 전환하는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급등하면서 뭔가 주가가 변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올라가 주는 부분들도 있고 횡보하면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21선 살짝 돌아가 있는 상태에 우상향 쪽으로 약간 터닝을 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뭐 23만 원과 22만 원 사이에 이 조금 박스 안에서 움직이면서 뭔가 좀 변화를 좀 시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21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유지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23만 원을 강하게 다시 돌파하면서 지금 거래가 없지만 거래가 붙어주는 현상이 나오면 이 하락 추세 박스선을 좀 뚫고 이상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의 시도다라고 좀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뭐 여기만 그런 건 아니라 다 지금 조정받고 있는 것들은 그렇긴 한데 지금 현대위아 네. 이 부분도 좀 그 물리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뭐 20% 물렸다 이런 분도 있는데. 네, 현대차 그룹주들은 다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현대위아도 지난주에 한번 봐드렸던 것 같긴 네. 한데 네, 역시 좀 하락하고 있죠. 모양새도 그때 좋지 않다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봐드릴 때도 여기 요 가격대를 이탈하면은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 전환을 못 시키고 바로 밀린 양상이죠. 그래서 제가 이 가격대가 깨지면 좀 더 빠질 수가 있으니 네,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가 계속 지지를 받아왔던 자리들이잖아요. 근데 이 지지선대가 깨지면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게 76,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이 가격대가 깨지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으니 좀 조심하세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여기 보시면 이틀 동안 좀 급락을 하고 양봉 하루 나왔는데 다시 오늘 하락하면서 이 앞에 있는 이 양봉을 모두 감싸버리는 음봉이 나왔거든요. 보통 주식을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앞에 양봉이 지금 이 음봉 하나로 다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이렇게 올라갈 때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음봉이 많이 있지만 이거를 이 양봉 하나로 다 커버하고 올라가잖아요. 네. 이럴 때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고 추진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 음봉들을 다 먹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추세가 되게 강하게 움직이는 편인데 이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봉이라든지 이 변화에 움직여서 이걸 다 깨버리는 음봉이 나왔고 지금 최저가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뭐 제대로 살려놓지 못하면 추가 하락도 감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지난 1월 달에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갔잖아요. 보시면 줄 네, 그어드린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 가격대까지 일단 보셔야 되는데 요 가격대 약 한 68,000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지지선이고요. 요게 깨지면은 역시 아까 모비스나 뭐 다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21선이 이제 하락하고 있고 60일선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돌리기가 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랑 모비스랑 움직임에도 좀 영향을 많이 받고 그룹 내에 그때 뭐 여러 가지 인수합병 문제, 합병하는 네네. 그런 문제, 합쳐지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감안해서 보신다라면은 사실은 모양 딱 봐도 사실은 좀 단계에 좀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큰 네. 그림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로 68,000원이 깨지면 좀 추가적인 리스크도 좀 감안하시고 가격적으로는 뭐 정말로 어이없어 보이고 있지만 이 가격대가 지지선입니다. 중간에 가격 지지선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네, 약간 56,000원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부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가장 핵심은 68,000원 지지선 보시고요.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76,000원이 깨지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향후에 반등할 때마다 이 76,000원에 대한 저항대를 강력하게 좀 염두에 두시고 이 가격대를 돌파 못하고 반등할 때마다 좀 밀린다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여놓고 나중에 다시 돌파됐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그 의외로 현대차 관련 주식들에 물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관련된 질문들이 많기는 한데 일단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어셀이라고 있나요? 네. 네. 두산 퓨어셀을 아주 애타게 좀 분석해달라고 하시는데. 네. 두산 퓨어셀도 뭐 수소 쪽이잖아요. 네. 예, 뭐 오늘 좀 종목이 많다 보니까 제가 기업 분석 하나하나는 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두산 퓨어셀도 이제 두산 그룹 내에서 이제 뭐 재생에너지 뭐 수소 쪽 이런 쪽들 많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기금이 오늘 뭐 초강력으로 팔았네요. 오늘 꼭 뭐 팔아야 될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많이 팔았어요. 지금 25만 8,400주 정도 매도가 나왔고 투신이랑 보험권도 또 외국인도 오늘 57만 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OCI라든지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약간 좀 그런 신재생에너지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혹시 이쪽도 어떻게 보면 성장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런 쪽에서 좀 강한 매도세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연기금이 뭐 많이 매도를 하고 이런 수급적인 악화 부분이 뭐 해당 섹터 쪽들에 계속 좀 이어진다라면은 추세에 있어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조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선도 하락하고 있고요. 61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데드크로스가 나기 전에 이미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나중에 이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 주가가 더 많이 빠져 있으면 약간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가 조금씩 실리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팔아야 될 물량들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난 3월 달에 저점 가격대, 네, 요 가격대 45,000원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45,000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좀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45,000원이 그냥 직전 저점이니까 지지선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옆으로 시선을 조금만 옮겨서 보시면 여기 양봉 3개 나오면서 변화가 딱 시작됐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는 변화의 이제 시작이었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재이탈된다라면은 좀 추가 조정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뭐 지금 보시면 그냥 눈에 빤히 보이는 가격은 요 가격대잖아요. 한 4만 원 정도? 네, 요 가격이 이제 눈에 빤히 보이는 가격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랫꼬리가 지금 한 3개 정도 달려 있잖아요. 요 가격대를 기반으로 본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약 한 4만 3천 원대 정도 되겠습니다. 4만 3천 원 정도가 1차적으로 좀 공중에 부양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막아줄 수 있는 지수 방어선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단기적으로는 최대 지지선, 뭐 직전 여기 아까 말씀드린 4만 5천 원 부근이
기술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봐주시고요. 역시 반등할 때마다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 여기 보이실 거예요. 53,000원. 53,000원이 왜 53,000원에 그었어? 뭐 60일선에다 그었어?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여기 딱 60일선 닿았으니까.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옆으로 쭉 보세요. 제가 그어드린 선에 다 막혀 있습니다. 지금 가격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빠지는데 21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21선 관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21선을 넘어서더라도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계속 생기면서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데 실패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계속 고점대가 막혀있는 부분이 여기 53,000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반등할 때도 53,000원 강하게 재돌파가 안 된다라면 역시 보유하신 분은 비중 줄였다가 추세 전환하는 거 확인하고 재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53,000원에 막히더라도 나는 좀 보겠다. 그러면 53,000원 막히고 그 다음에 5만원에서 지지되는 거 한 번 더 확인까지 하시고 그 다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네. 네. 하여튼 어렵네요. 차트를 보니까. 이게 지금 요새 한 며칠 사이에 차트가 망가지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이 종목은 좀 특히 여기 보시면 많이 상승했네.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7,000원. 뭐 코로나 터졌을 때는 3,000원, 4,000원 정도 되는데요. 상승하기 시작한 부분이 여기잖아요. 지금 9,000원. 강력하게 상승하기 시작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 9,000원에서부터 상승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림만 보시면 이게 둥그렇게 이게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게 선을 갖다가 묶어드리겠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이게 연필을 찾아서 네 보시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형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림상으로 보면 이 가격대 정도 상승으로 봤을 때 이 가격대 3만 원 정도까지 빠져도 아무 말 못한다. 네, 그림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상으로는 뭐 최대 빠지면 한 3만 5천 원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네, 기술적으로는 뭐 직전 저점대인 4만 5천 원, 네, 이 정도가 기술적인 저점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대는 4만 원 정도까지 마지노선 설정해 두시는데 반등할 때마다 5만 원 강하게 돌파 안 되면 역시 좀 비중 조절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000원의 최대 저항, 이 가격대 돌파 안 돼도 5만 원 난 지지까지 보겠다. 그러면 5만 원을 기준점으로 삼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한번 같이 또 분석을 해볼까요? 그때도 한번 봐드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네이버 먼저 한번 보죠. 네. 네, 네이버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수평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네, 네이버도 여기 40만 원은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단부가 한 요 정도 수준, 네,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게 보시면 제가 이제 그어드린 좀 이쪽 부분은 좀 확대해서 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아이쿠야. 제가 또 너무 확대해버렸네요. 이 정도면 잘 보이실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41만 원 부분이 고점이고요. 대충 그냥 러프하게 그냥 4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40만 원에 지금 계속 돌파 시도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닥선에서는 보시면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간 바닥 정도 여기 37만 원 정도만 가면 튀어오르는 양상을 보여왔거든요. 네이버는. 이 37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를 3만 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변동성을 보여왔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려면은 이게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현상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렴을 하면서 방향 전환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깨졌죠. 네, 지금 깨져서 지금 리듬이 깨졌습니다. 이게 주식이 좀 리듬이 많이 중요한데 뭐 실질적으로 이랬어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갔어야 되거든요. 방향이. 아. 네, 그렇게 제가 좀 너무 가파르게 그렸네요. 그 방향은 좀 그렇고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로 치고 나갔어야 정상인데 지금 그게 깨지고 이렇게 밑으로 흘러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도 37만 원 단기 지지선 지지라고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음봉에 거래까지 많이 실렸어요.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최근에 대비해서는 조금 늘어있는 상태고 순매수 보시면 역시 기금이 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가총액이 큰 거는 죄다 팔아요.
근데 계속 물어보면은 연기금이 워낙 1,400대부터 많이 사와가지고서 비중이 많은 종목들, 대형주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다 계속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도 그냥 꾸준히 팔고 있다 라고 보시면, 투신도 꾸준히 팔고 있다, 외국인도 꾸준히 팔고 있다, 개인만 꾸준히 사고 있다 라고 보시면 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도 리듬이 살짝 깨졌기 때문에 이 리듬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38만 5천 원, 네, 38만 5천 원 정도 강하게 회복하는지 보셔야 되겠는데요. 뭐 추세 흐름을 완벽하게 복귀하려면 39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39만 원을 회복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네이버를 계속 이게 추세 방향을 우상향으로 봐주느냐 못 봐주느냐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 앞으로 반등을 하는데 지수도 반등을 하는데 얘는 죽어도 39만 원을 못 넘더라, 그러면은 수급 봐서 계속 기관이 팔더라, 그러면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놔야 되겠죠. 그랬다가 다시 39만 원을 돌파하면 그때 다시 사신다는 생각. 제가 고객분들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아니 왜 손이 있는데 못 파시냐고. 그게 손실분들이 손실을 확정짓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게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잔고를 딱 보고서 내가 이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자신만 있으면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못 파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쪽은 로스컷이 아니면 못 팔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그리고 맘대로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수량도 많기 때문에.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움직이기 쉽잖아요. 사고 딱 다시 네, 사고 팔고 사고. 그냥 내가 그냥 이 시장에다 수수료 정도는 내가 기꺼이 헌납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니다 싶을 때는 얼른 매도하고 다시 지지선에 가서 대기하고, 지지선까지 안 오고 다시 재반등해? 그래, 그럼 내가 판결 것보다 올라갔어, 따라가고. 이게 몇 번 반복할 수는 있어도 10번 매매 중에, 야구도 3할 타자면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도 10번 매매해서 3번 손절 잘하면, 아니 7번 손절 잘하면 3번 가지고 다 만회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는 37만 3천 원인데 일단 38만 원 5천 원 넘어가는지 보시고 최대한 39만 원 위에는 계속 놀아야지만 다시 또 고점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카카오는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카카오 주주들이 네. 그 공매도 대상이 될까봐 되게 걱정을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카카오 뭐 공매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으로 많이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뭐 H&M도 공매도 1번이라고 그러더니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운임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 공매도 하거나 말거나 이런 식인지, 아니면 공매도 들어오기 전에 빨리 많이 올리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H&M은 정말 잘 올라가더라고요. 카카오도 액분하고 나서 첫날 뭐 하여튼 시세 내 거 다 냈습니다. 진짜 엄청 올랐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는 이 윗꼬리에 이 중간 정도 되는, 절반 정도 되는 12만 5천 원, 이거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12만 5천 원을 계속 돌파하지 못하면 박스권에서 움직이거나 매물이 나와서 하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런데 역시 어제죠. 어제 한 12만 4,500원인가 찍었을 것 같아요. 네, 고점 12만 4,500원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못 넣고 오늘 다시 음봉. 하지만 그래도 네이버보다는 차트가 좋아요. 네,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지 뭐 이런 거 상장 기대를 있고 있기 때문에, 그거 상장하게 되면 또 지주회사 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카카오는 추세가 살아있다. 다만 이제 뭐 지난번 저점 찍었던 여기 11만 원대 초반, 중반, 11만 3, 4천 원 정도 예, 지지선으로 직전 저점이잖아요. 설정해 놓고서, 아이고야, 지금 여기 아래 꼬리 달린 날, 요 날이요. 네, 그날 저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지금 21선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21선이 올라오길 기다릴 수도 있고 미리 가서 찍고 올 수도 있는데, 얘는 전략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움직임인 것 같잖아요.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박스 흐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2만 5천 원을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거래량 실리면은 얘는 더 간다 라고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카카오는 그래도 좀 차트 흐름이 아직은 뭐 괜찮네요. 네, 네이버보다는. 네, 맞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 보면은 기금도 뭐 팔고는 있지만 샀다가 팔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실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는 거는 맞아요. 예, 그렇긴 한데 아까 네이버보다는 수급이 그나마 매물이 연기금 매물이 좀 덜하고, 외국인도 꾸준히 팔기보다는 좀 샀다 팔았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하이브 한번 볼까요? 일단 네. 고점 찍고 내려온 종목들, 그리고 또 네.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확 그 매수세가 쏠렸던 종목들이긴 한데. 네, 하이브도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빅히트죠. 네, 빅히트가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하이브인데, 지금 뭐 상장 한 날, 뭐 이날 뭐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금 옆에 끄트머리에 있어서 지금 잘 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고점이 347,490원 찍히고 있습니다.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권리락을 해서 요 가격이 수정됐겠죠. 실질적으로는 요거보다 잠깐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윗꼬리가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이제 고점 찍은 뒤로 뭐 끝없는 하락을 보이다가 이제 계속 저점을 유지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거래가 많이 붙었고요. 양봉 거래량 많이 늘어나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저항대로 보여지던 이 25만 원대 네, 강하게 돌파하면서 큰 시세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 유상증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뭐 약간 뭐랄까 수급적인 부분들 뭐 전환사채도 뭐 보호예수죠. 보호예수 물량 풀리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나왔었는데 일단 권리락하고 나서부터 좀 상승 시도하다가 다시 좀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거래가 좀 실리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좀 줄다가 다시 실렸는데 역시 지금 5일선이 살짝 꺾여 있고 지금 21선 하향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만 차트 보신다라면은 아직까지 뭐 21선이 확 꺾여 있는 건 아니라서 지금 차후에 하이브 가지고 계신 분들도 25만 원 요 가격대를 다시 재돌파하느냐 못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주식을 버릴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유상증자 좀 뭐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 권리가 있으니까 유상증자 받고 가격적인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다시 뭐 재상승 한번 시도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차트로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뭐 직전 저점권인 한 23만8천원? 네, 23만 8천원. 뭐 좀 더 빠지면은 뭐 한 23만 5천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양봉, 장대 양봉 나왔던 거의 한 중간 허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만 5, 6천원 정도가 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중간에 좀 걸린다라면 23만 한 8천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밑으로 얼마나 빠지냐보다는 빨리 25만 원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추세상에서 하이브한테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박스예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계속 26만 원에서 뭐 23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박스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방탄소년단이 내년에 다 단체로 군대를 간다고 그러는 거 같았었는데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그걸 뭐 떠나서 지금 계속 새로운 사업 많이 시도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네, 또 합병권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외 업체 인수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회사가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빅히트가 이제 BTS에 너무 연연해 하던 그런 모습들에서 조금 탈피하려는 움직임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빨리 25만 원을 돌파해서 안착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그게 아니다라면 그냥 박스데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26만 원 못 돌파하면 팔고 다시 또 내려와서 23만 5천 원 되면 사고 뭐 이러면서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 얘기는 그만큼 이렇게 딱 그렇게 하여튼 저거는 뭐 하여튼 호재 하나만 잘 나오면 또 순간 네. 매수세가 확 쏠리는 종목이라. 변동성이 대형주치고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네. 사실 요새 좀 연기금도 좀 많이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꾸준히 좀 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 뭐 사는 단가 보시면 이제 24만 원대부터 꾸준히 샀는데 다시 24만 원까지 왔으니까 아 나도 지금 사면 외국인이랑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네 라는 생각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하나솔루션 한번 볼까요? 네. 네, 하나솔루션. 네. 뭐 하여튼 하나솔루션도 최근에 태양광 쪽 때문에 진짜 많이 올랐죠. 네. 네, OCI도 많이 올랐다가 오늘 OCI도 거의 뭐 폭락 지경이었었는데요. 뭐 OCI 같은 경우는 차후에 뭐 이제 뭐 연기금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뭐 석탄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로 이제 투자해놨던 부분, 그러니까 뭐 ESG 경영 환경에 맞지 않는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한 뭐 매도세를 늘리면서 이제 매수세를 줄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가능성, 뭐 이런 기사가 오늘 좀 나오면서 좀 빠진 것 같은데요. 하나솔루션도 좀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뭐 태양광 쪽 기반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죠. 예전에는 뭐 화학 부분 가지고서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많이 올랐네요, 이것도. 네, 뭐 이만저만 오른 게 아니라서 네. 제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초보는 고점에서 빠진 것만 생각한데 밑에서 올라온 건 생각도 안 한대. 그래서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우 이렇게 잘 가던 종목이 요만큼 빠졌으면 나 사도 돼. 샀는데 더 빠져. 그러면 이제 계속 물려서 한 3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차트를 보시면 어떤 그림이냐 하면요. 뭐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헤드 앤 숄더라고 하는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 여기가 어깨, 여기가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저런 이런 거는 식으로. 보통 하락을 의미하는 건가요? 헤드앤숄더에서 이제 어깨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면은 올라가는데 이렇게 고점이 가운데 형성되고 이게 양쪽에 어깨가 형성되면 이 어깨 쪽으로 내려가면은 좀 많이 빠진다고 다들 보거든요. 근데 딱 그림만 봐도 좀 이게 지금 최근에 형성된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선 올려놨죠. 요 가격대 52,000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거가 이제 양쪽 어깨잖아요. 요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기 전에는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오는 그림이에요. 차트는 항상 예뻐야 되는데 이걸 보면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뭐 물론 단기 추세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꺾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52,000원 고점으로 해서 꺾여 있는 상태라서 뭐 한 요 정도 되겠네요. 한 45,000원, 6,000원?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시 좀 확대 좀 해서 볼게요. 제가 너무 조그마니까 못 보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45,000원 정도? 네. 요 정도가 1차적으로 좀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 양봉 두 개 그리면서 크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서 지지선으로 본다면 한 45,000원 언저리? 요 부분이 좀 기술적인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게 좀 이탈되고 나면 역시 또 여기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이 가격대는 좀 약간 의미 있는 지지선이에요. 딱 봐도 지금 박스를 보시면 제가 박스를 그려드리면 여기가 지금 저항이잖아요. 어디 갔냐. 선을. 잠깐만요. 네. 지금 요 정도가 저항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박스를 그려드리면 여기가 지지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박스의 한 중간 정도, 요 정도가 되겠는데요. 여기 한 요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박스 안에서 위아래로 이제 출렁거림이 있는데 그 위 박스와 박스 중단부, 이 중단부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느냐, 이 중단부 아래권에서 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에서는 뭐랄까요, 움직임의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이 중단부가 깨지면 다시 하단부에서 지지받고 올라왔을 땐 다시 또 중단부가 저항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얘가 지금 이 중단부인 지금 이 45,000원 부분을 깨려고 하네. 근데 이게 깨지면 다시 뭐 여기 하단부에서 나는 매수를 하고 싶다 보고 있던 분들이라면 매수를 해서 올라갔는데 중단부에서 막히네. 그러면 나는 그냥 10%만 먹고 나와야지 하고 하는 단기 매매가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될 수 있겠고, 뭐 여기 45,000원에서 샀는데 반등 나왔어. 근데 반등 나왔는데 5만 원 못 넘어? 그럼 또 다시 반기 매도. 이렇게 또 박스권 트레이딩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의 방향성은 지난번에 한번 한 200포인트 이상 빠졌을 때 여기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여기를 큰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 상단부에서 계속 막히는 이 51,700원, 52,000원 부분을 최대 저항대로 해서 반등 시마다 재돌파가 안 되면서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 좀 끊어진 상태에서 음봉이 또 출현하거나 그런다라면은 그때는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 지금 보시면 이제 연기금 다시 또 설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뭐 연기금이 터니까 다 내려갈 수밖에 없네요. 빠지는 종목은 여지 없어요. 사모펀드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팔고 있는 거 이거 다 보시면 이제 투신이 파는 거는 펀드 환매가 나와서 파는 것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모펀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뭐 역시 마찬가지. 외국인도 같이 좀 가세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조금 지금 몰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요 박스와 박스 이 중단부가 이탈되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반등할 때도 요 상단부를 못 뚫어내고 되밀린다. 그러면은 좀 안 좋게 박스권 움직임으로만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요 위든 아래든 이 박스가 뚫리는 구간 쪽으로 다시 움직임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아래 그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네.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거니까. 요 박스가 중단부가 깨지면 밑에까지도 열어놔야 되니까, 뭐 물론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차트는 후행적이긴 합니다만은 지나온 과거를 발판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너무 뭐 싫어하시지 마세요. 또 옛날 댓글 보니까 기술적 분석 뭐 의미 없다 막 이렇게 써지는 것도 있어서 의미 없네 뭐 이런. 네, 자 DLENC 한번 볼까요? 네. DLENC. 네. 저도 이거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사실 건설주들 위주로 움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못 올랐죠. DL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학을 기반으로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데 DLENC 좀 많이 못 올랐었는데, 뭐 대림 산업이 이제 기업 분할을 하면서 이제 뭐 DLENC, 뭐 DL 건설도 있던가요? 그래서 그래서 좀 바뀌어서 나눠서 상장이 됐는데요. DLENC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분할 상장하고 나서 큰 앞에 백데이터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계속 봤는데 14만 원이 좀 저항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14만 원 오늘도 그랬고 계속 돌파 시도하면서 막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는 빠져도 나쁘지 않다. 빠지면은 DLES는 좀 기회가 아니겠느냐. 뭐 한 13만 원까지만 내려와라. 사고 싶다. 뭐 이런 느낌? 네. 뭐 저는 사실 DLES 여기 12만 원, 12만 1,000원 요 부분에서 좀 여기죠. 네, 여기서 좀 매수를 했었었는데요. 뭐 자랑은 아니고, 네. 이 가격에서 좀 지지를 받고 이제 사서 이제 수익을 좀 났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예요. DLES도 최대 지지선은 12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간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 12만 5천 원에서 여기 12만 7천 원 사이, 네, 여기 최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드린 게 좀 의미 있는 선들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고점이었었기도 하지만 이 고점을 여기서 계속 넘나들면서 뚫는 시도를 한 다음에 뚫어냈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 12만 7천 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라면은 뭐 시장에 어떤 급락이 나왔을 때 저점 매수로 좀 활용해 보실 수도 있겠고 단순 지금 지지선 한 13만 원 정도라고 보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지선을 놓고 대응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주. 네. 그러니까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 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보통 이게 지지선을 제가 그어드린 게 있는데요. 이 지지선이 뚫리고 나면은 이렇게 뚫리기 전에 약간 좀 징조가 있잖아요. 네. 징조. 쟤는 딱 봐도 뚫어 내려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미리 팔아놓고 지지선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오히려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지지선이라고 말하는 건 보통 지지선이 뚫리면 그냥 두두두 뚫리는 경우들도 있고 뚫렸다가 반등하고 몇 번 안착 시도를 하다가 다시 되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지선은 일시적으로 깨질 수는 있어요. 근데 깨질 수는 있는데 깨지고 하루 이틀 안에 다시 복귀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깨진 상태에서 반등 시도를 계속하는데 그 지지선대를 못 뚫는다. 그리고 다시 되밀린다. 지지선이 깨지면 저항선. 저항선이 뚫리면 지지선.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저항선이 뚫리면 그 저항선은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고 지지선이 하단으로 뚫리면 반등할 때마다 막아주는 또 저항선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지선이 뚫리면 반등 시도를 하루 이틀 안에 시도해서 빨리 복구해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동반하거나 아니면 무슨 악재를 동반하거나 이러면서 뭐 장대 음봉에 거래량까지 실려버리면서 뚫려버리면은 그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 지선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빠른 손절과 저점 매수 대응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큰 문제 없으면 12만 7천 원이 지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변동성 때문에 내려와 준다라면은 뭐 분할 매수는 여기서는 충분히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고 지금 계속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나오는 것만 봐도 DLES 같은 경우는 저평가 상태라고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적 대비해서 뭐 시가총액도 지금 작고 그래서 좀 여력이 많이 있다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나쁘지 않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